네, 어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고성까지 주고받으면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공판에 참석한 검사 8명이 번갈아 판사의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고요. 판사는 계속해서 제지하면서 10분 넘게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던 정 교수 측의 변호인이 30년간 내가 일을 했지만 이런 재판은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을 비판했고 여기에 또 검사와 변호사 간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승 의원님, 그야말로 한판 세게 제대로 붙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판사와 검사 간의 충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올리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법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판 세게 붙었다. 절대로 법정에서는 세게 붙으면 안 되는 곳이고, 판사와 검사는 그 특히요. 판사와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박탈할 수 있는 숙신살권의 권한이 있다면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작거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그냥 자기 스스로 깎아먹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한 3가지 정도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고성이 오고 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곤 그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이 일을 얘기를 하다가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느냐고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이제 송 부장 판사가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강백신 부부장 그 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의 나는 받아주지 않겠다. 기각한다. 예,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평검사가 어떻게 검찰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 쪽에서는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변론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검찰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게 못하면서 어떻게 변호인 측에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 기회를 제공하느냐, 전대미문의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10분 정도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재판을 조금 저희 국민들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계속 앉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검사 이름이 뭡니까라고도 얘기를 했다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했다는 거고 실제 방청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방청석에서는 좀 웃음도 터져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들 보기에는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충돌했던 이유가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9월 6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소를 했고 이번에 이제 3차 기소를 하면서 추가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추가 기소라기보다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2개를 재판하겠다니까 이중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엉뚱한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 공소장 변경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재판부가 이걸 봐주려고 아예 무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예단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30페이지가 넘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런 의견서 잘 읽어봤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읽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검찰에서. 처음에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의견서를 냈으니까 여기에 대해 먼저 언급을 했는데 재판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 그냥 읽어보신 걸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내가 읽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서 꺼낸 얘기가 공판 중심주의라는 얘기하고 구두 변론주의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검사가 서류를 쫙 내잖아요. 그럼 변호인도 서류를 내고 재판부가 그 서류만 보고 재판하지 말고 뭐 증인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법정에서 직접 얘기 들어보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하고 묻고 답하면서는 아무래도 검사가 묻고 싶은 거 위주로 묻고 또 조사받는 쪽도 검사 앞에서 주눅들어서 얘기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직접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공판 중심주의인데. 그렇다면 이게 주로 피고인의 오히려 권리 보장에 가까운 거지. 이게 검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되겠다고 그게 공판 중심주의를 깨는 건 아닌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판 중심주의, 구두 변론주의 위반이다 라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공판 준비기일 이때 이제 그 공소장 변경 신청 이거를 판사가 불허한 이
장면에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을 때부터 남겨져 있는 앙금이었는데요. 그때도 충돌이 있었고. 예. 사실 그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사실상 진짜 법원의 정권적인 판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 역사적 사실로 환원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하느냐 마느냐는 법원이 결정하는 건데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고 뒤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그건 법이 허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거친 대화들이 오고 갔죠. 자꾸 그러면 검사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사께서 이제 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럼 보석 신청도 하겠다라고 가는데 이제 뭐 검찰 쪽에 작은 어떤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검찰청 입장에서는 아니 보석이라는 것은 필요적 보석의 당사자가 법원이 없는데 어떻게 법원이 그런 어떤 필요적 보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예외적으로 임의적 보석인 경우에는 청구권자로 나올 수 있지만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의고 또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지금까지 공소장 변경이 다 허용되었었는데 왜 이 공소장 변경을 지금 허용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는 검찰이 법원과 그냥 내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법정에 갖고 와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법원이나 검찰이나 특히 검찰 쪽에서는 여론재판을 조금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구두변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깜깜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여기에 자기들의 어떤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많은 그 기자님들이 와가 계시고 그 기자님들이 워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니 이제 사실상 좀 답답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양 당사자의 기싸움, 그 양 기관의 기싸움이 아니라 정말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냉정한 재판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여론이라든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 준비일은 한 번 더, 두 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변호사님 재판정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텐데 그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8명, 9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8명이 맞는 것 같죠? 8명의 검사가 대거 들어갔고 그러다가 부장검사가 직접 들어갔습니다. 보통의 좀 큰 재판이라고 중요한 재판이라고 한 3명 정도 공판검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반 사건 같은 경우 1명 정도 들어가고요. 좀 무거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2명 들어가는 경우. 게다가 정말 뭐 국정농단 같은 이런 사건에 3-4명 들어갔는데 8명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가 충분히 나왔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게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검사는 우리가 독립제 관청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독립 헌법 기관이고. 기관이고 네.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경찰청, 시청, 군청 할 때 그 단위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거고 네. 법적으로 각각 독자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검사예요. 한 사람 개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관청 8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들어갔던 이유가 뭐 기관 간의 알력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건의 본질로 놓고 보면 결국 표창장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증거로 얘기한다고 증거가 명백하면 그거를 내면 재판부가 정말 잘못 생각하셨다는 게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좀 작심하고 작정하고 지금 8명씩 대거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충돌도 일부러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안에서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거를 위해서 지금 미리 지금 연막을 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기피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남겨놔야 항소심에서라도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재판받았다. 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건의 중심은 이 사건은 검사와 검찰과 법원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사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맞습니다. 온당하게 진행이 되고 그 사건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느냐의 무게중심이 쏠려야 되는 거지 검찰이 주장하는 게 맞다, 법원이 주장하는 게 맞다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불필요한 싸움이라고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하고 검사는 싸우고 있는데 재판정에서는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규석 변호인도 지금 재판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를 했으면 발언 신청해가지고요. 네네. 뭐 나왔던 말들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형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변호인 측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검찰은 또 어떻게 이 말을 되받아쳤는가 하면 아니 변호인이 당신 사건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야지 검찰을 힐난하려고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 사이에 어떤 부딪힘도 있었지만 네. 그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도 부딪힘이 있어서 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사건의 본질은 간데 온데 없고 오로지 그들 당사자의 어떤 그 고성만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던 말이 30년 동안 내가 재판하면서 이런 재판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참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네. 예. 자, 관련해서 어제 재판 끝나고 나서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해도 되는지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대단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말다툼에 집중이 됐지만 어제 공판에서 변호사 측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 조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소 이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냐면 공소장을 이게 변경을 안 해주고 또 검찰도 첫 번째 거를 취하지 않고 이중으로 추가로 기소를 하는 바람에 공소장이 두 개가 앞뒤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분명히 봤었을 때 판례에 따르면 재판에 재판에 넘긴 다음에 강제 수사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원래 기소할 때 그 전에 충분히 그렇죠. 조사하고 수사를 증거도 다 수집하고 나서 재판을 기소해야 넘겨야 된다. 되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9월 6일 날 재판을 이미 넘겼단 말이에요.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9월 6일 이후에 강제 수사라는 부분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9월 6일 재판은 지금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조사를 충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가 없겠죠. 근데 9월 6일 이후에는 증거를 설령 모았다고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면 첫 번째 기소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소도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뭐 이론적인 부분이 다소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네. 이런 딜레마를 사실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검찰이 공소장 2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변경하기 전에 거 예. 하나 하고 이제 변경했는데 불어댔지만 추가로 기소한 부분. 공소장이 2개인데 지금 오늘 오전에 보니까 법원에서 이 2개 다 두 번째 병합하자. 사건도 지금 하나의 재판부. 송병건 판사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판사님께 배당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재판부에서 이제 피고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병합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진 않고 형식적 병합을 할 거예요. 절차만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텐데 그럼 어쨌든 법적으로 재판이 2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게 사실관계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재판을 2개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한 번 저질렀다라고 보는데 네. 재판은 2개가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것도 인권 침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는 이중 재판 금지 일사부재리라고 해서 네네. 재판을 한 번 재판받은 걸 가지고 2번 재판 넘길 수가 없다고 하고 영미권 같이 이거를 좀 넓게 보는 데 있어서는 인권 보장을 해서 이중 위헌 금지라고 해서 같은 사건을 2번 기소하지 말라고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들에 따져봤을 때도 이거를 이렇게 기소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류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